자, 인터넷 신문 뉴스 제주와 팟캐스트 전문 매체 제주팟닷컴의 공동 기획 뜨거운 제주 기후 시민이 떴다.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구성하는 저희 패널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자연재난협회 유종인 제주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대학생 기후행동 정나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주도 기후환경국 현광민 탄소 중립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뉴스 제주의 김명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1부 끝나고 2부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냄비 속 개구리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하죠. 예, 서서히 물이 끓어오고 있는데 이 물이 끓어오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처음엔 아유 따뜻해서 좋다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결국 그 개구리가 죽는다라는 그런 속담, 우화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기후 위기 속에 지구라는 이 환경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인간도 개구리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뜨거워지는 냄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 냄비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방법을 2부에서는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튜디오가 저희가 시내에 있는 곳이 아니고 조금 외곽지에 있는 516도로 입구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멉니다. 예. 일단 나연님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나연님은 이제 학교 옆이니까 나름대로 좀 스튜디오 오기에 조금 편하셨다, 가까우셨다. 예.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저는 집은 아라동이고 예. 학교에 시간 맞추려고. 예. 조금 일찍 오고 싶어서 여기 예. 옆에 카페에 가고 싶어서 시간을 이제 버스 시간을 알아보고 왔는데 버스를 놓쳐서 1시간 배차 간격이더라고요. 버스가. 배차 간격이 문제예요. 네. 배차 간격이. 그래서 차마 기다릴 수 없어서 대중교통 담당님. 네, 대중교통 예. 배차 간격 줄여주시면 배차 간격을 좀 감사하겠습니다. 늘려주시죠. 배차 간격을. 예. 그렇게 오셨군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지회장님은 혹시 좀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가용으로 왔습니다. 자가용으로 오셨군요. 네, 자가용은 혹시 디젤, 개솔린? 가스차입니다. 가스차. 네. 나름대로 조금 환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오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럼 무리다. 너무 멀어서 예. 전기차 타고 왔습니다. 전기차를 타고 오셨군요. 관용차지만 예. 찾고 찾아서 예. 전기차로 왔습니다. 관용차지만 내가 환경 얘기를 하러 갈 건데 그렇죠. 내가 경유차 타고 갈 수 없다. 당연한 거 나에게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를 배차를 해달라. 아침 일찍 간 거는 그 자동차 키를 예. 먼저 차지하려고 굉장히 일찍 갔습니다. 고모님들께서 또 경쟁이 있구만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왔습니다. 친환경으로 오셨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현 기자님은 사무실이 요쪽이잖아요. 예. 네, 요쪽인데 일단 집에서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집이 워낙 먼 곳이라 한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가용 타고 왔는데 자가용이 너무 오래된 옛날 차라 어쩔 수 없이 면을 좀 뿜으면서 왔고요. 네. 사무실에서 여기까지는 좀 가까워서 네. 걸어서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사무실이 또 저희 스튜디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거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사실 우리가 사회 활동이라든가 경제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많은 에너지라든가 환경적인 요소를 이게 좀 우리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나연님 버스 배차 간격이 조금만 더 좀 촘촘했더라면 네. 하고 오셨을 건데 대중교통 담당님 요거 꼭 조치를 해주십시오.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게 다 저탄소와 관련한 어떤 숨은 의도와 맥락, 우리가 지향점이 깔려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자, 현광민 팀장님, 네. 1부에서는 말씀을 많이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2부는 저희가 팀장님을 위해서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네, 그림을 뒤에 이거. 그림 굉장히 이쁜 그림인데 네. 해녀가 이제 섬을 이렇게 이제 감싸 안고 있는 그런 포스터인데요. 저거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뭐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소 중립 선도 도시 공모 사업 때 고민해서 찾아낸 포스터입니다. 예, 예. 포스터도 같이 제출하라고 해서 저 그림을 선택하게 됐는데 탄소 중립 이거는 어찌 됐든 도민과 같이 가야 되고 도민의 실천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의 자리가 늘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강요나 이런 건 이제 일회성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그런 내용들을 저 그림에 담아서 탄소 중립 선도도시 공모 사업에 83개 지자체가 공모를 굉장히 이제 과열된 상황 속에서도 네. 저희들이 저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에다가 웹툰 작가를 꿈꾸는 이제 고등학생한테 저걸 조금 각색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제주도가 어떤 거를 꿈꾸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이 되지 않을까. 뭐 정책을 뭐 아까 말씀대로 배차 간격을 뭐 줄이고 뭐 이거는 저의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잘 전달해 드리고요. 저 그림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Z코 세대가 꿈꾸는 미래의 제주의 모습을 저기에다가 넣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게 해녀는 그림에 있는 해녀는 도민하고 정책 이반자 어쩌면 지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그 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주를 이제 안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녀가 이제 숨빗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 숨빗소리는 숨을 굉장히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크게 낸답니다. 소리가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이고 실천을 나타낸 거고요. 우리가 한 것들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라라는 뜻으로 글로벌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림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전기로 가는 자동차, 그다음에 무탄소 교통수단인 UAM을 넣어서 굉장히 넷제로 된 온실가스가 제로된 상황의 미래상을 표현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남방 큰 돌고래하고 산호초를 넣어서 정말 제주의 환경 보존에 대한 그런 저희들의 노력에 대한 부분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주가 이끌면 미래가 된다는 저 표현은 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3일 이상 제가 고민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제주가 이끌면 미래가 된다. 당연하죠. 그런 자긍심의 표현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라도 저 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한 건 다 전 세계 모델이고 우리가 한 건 전부 다 미래입니다. 전 세계 미래의 표본이 될 거라고 저는 그런 자긍심으로 했고요. 그다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국가가 중심이 돼서 어떤 탄소 중립을 이룬다? 그거는 좀 저희들은 희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국가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그렇죠.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밖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COP만 3번째 간 제주도청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홍보하러 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거기서 세션을 저희들이 주도하고 거기서 제주의 탄소 중립 정책을 얘기하고 거기에 모든 석학들이 저희들 세션에 참여해서 제주를 응원하고 제주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널리 또 알리고 또 도움도 주고 팀장님 잠시만요. 이러고 있습니다. COP 가가지고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왔습니다라면 그래 뭐 한번 얘기해봐. 그렇죠. 요런 자세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을 갖고 오셨습니까? 이런 겁니까? 작년 말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제르바이잔에서 바쿠에서 이제
COP 29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저희들 패널들 분들을 이제 글로벌 하신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해서 동시 통역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거의 끝날 시점에 앞에 지역 어느 분이다 해서 자기도 예, 이제 예. 제주도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 좀 하겠다. 예, 예. 아프리카에 계셨던 이거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팩트체크 할 겁니다. 예, 이거. 사진에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또 영국에 계신 분들 예, 이런 예. 분들이 제주도의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런 메시지도 있고 같이 협업해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특히 요번에 갔을 때는 좀 유의미한 그런 것들을 결과를 이제 느꼈고 왜 그러냐면 국가의 정책보다 15년 앞선 아주 정말 담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들이 꺼내든 카드가 예, 예. 어찌 보면 지방정부 차원이지만 굉장히 이제 자그마한 섬이지만 생태계적으로도 우수하다라는 걸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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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있어도 괜찮지 않겠냐. 아, 내가 승진해야 보니까 예. 조금 더 있어도 좋을 것 같다. 그 예. 정도로 어떤 큰 거를 받고 예.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주가 이끌면 미래가 된다는 저 안에 탄소 중립과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이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같이 응원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종인 지회장님, 그 어쨌든 40년 가까이 이제 기후 환경 전문가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저 제주도의 요런 방향 이게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도 지금 그림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진짜 누구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숨빗소리가 우리의 노력이라는 말에 정말 저는 찬사를 보내면서 진짜 박수를 칩니다. 예. 또 지회장님께서 이렇게 먼저 박수를 유도하시니까 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그 김효영 기자님, 예. 우리 뭐 현장에서 이렇게 기사를 쓰고 뭘 하면서 제가 언젠가부터 보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 보도자료에 탄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는데 좀 그런 걸 보면서 기자로서 보면서 뭔가 나름대로 이게 도정이라든가 우리의 정책이 추구하는 의지라든가 방향이 있구나 이런 거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방향과 의지는 느껴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기자다 보니까 이 뾰족한 태도 아주 좋아. 아무래도 기자다 보니까 이걸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하세요. 분야가 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저도 많이 그 공부를 하고 나름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이게 동등한 상태로 아까 말씀하신 넷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넷제로 상태로 만들려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주 원인 복합발전소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근데 없애려면 지금 현재 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복합발전소가. 그렇죠. 근데 이걸 수소발전소로 100% 전환을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단계에서는 이게 수소발전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 기술로는. 그래서 이게 기존의 복합발전소에다가 수소를 넣어서 혼소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혼소 발전을 하더라도 질소 화합물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 화합물을 물론 이걸 저감시키는 장치도 달고 개발이 되고 있긴 한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많이 알고 있는 요새 알리백을 주관하는 해외 여러 나라 국가들은 이 혼소 발전소도 알리백에서 퇴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주도청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질소 화물을 배출할 수도 있는 이런 복합발전소 형태를 벗어나서 완전하게 순수 그 수소 발전소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과도기적이지만 아직은 유해 상태로 놓여져 있는 이것들을 빨리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안해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가장 그 구안하기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이 재생에너지 확대거든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가 재생에너지는 또 제주도 아닙니까? 근데 이 재생에너지를 잘 하고 있긴 한데 문제 재생에너지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에너지원은 무한하지만 이게 날씨가 안 좋으면 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돼 버리면 자기 전력 생산량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조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NG 발전소를 짓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LNG 발전소를 짓지만 여기 수소를 혼수하면서 최대한 줄이겠다. 이게 정책 목표인데 거기는 나름 동감을 하면서도 이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긴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재생에너지로 가되 보조 발전으로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건 이게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 이것 이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정책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그 도민사회에 퍼트려 나가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A에서 B로 당장 100%로 갈 수 없으니 예. 과도기적 정책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좀 더 지금보다 많아졌으면 예.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근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 그 제주도가 그 일회용컵 보증금 사업, 예. 이거 전국에서 세종시하고 우리 제주도가 예. 선도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보다가 참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게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환경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지자체별로 원래 전국 시행을 우리가 앞두고 있었는데 전국 시행 앞두고 갑자기 이거 지자체별로 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굉장히 선도 도시로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제주도 입장에서 진짜 김이 팍 빠져버리고. 예, 그렇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부가 의지가 있는 걸까라고 이렇게 의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인님 혹시 그때 좀 기억이 나세요? 네, 저도 그 보증금 제도를 잘 사용하던 도민 중 한 명이었고 잘 사용하던 도민이었습니다. 또 네. 제가 그때 그 과도기 시기에 카페 알바를 제가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준비하고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왜 안 받아주냐라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좀 그때 듣게 돼가지고 굉장히 저도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 이렇게 네. 우리가 정책 같은 거를 준비하고 뭐 추진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중앙 정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민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제한이 걸려서 좀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까 이게 그 가장 핫한 예. 그게 가장 저희들도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매장마다 직접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좀 홍보를 신나게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97%까지 예, 나왔는데 예. 97%. 그래가지고 그 했던 게 정말 뿌듯하고 했었는데 부처에서 그렇게 나오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어쨌거나 저희들은 계속 이제 추진의 의지를 계속하고 어찌 뭐 다른 방법으로 우회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조금 더 하든지 그거는 뭐 이제 예산 부분에서 좀 걸리긴 하지만 정책은 계속 꾸준히 저희들은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참여하시는 데가 이제 좀 불편하시잖아요. 환경은 사실 좀 감내하고 불편함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아까 말씀 계속 얘기하지만 미래 세대만 잠깐 내 자식만 조금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의지를 갖고 계속 자치도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니까. 예.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정책들을 하나하나 보면은요. 그 최종 목표 그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탄소 저감과 탄소 중립으로 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혹시 김영현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이게 한 그 뭐 대기 중에 지속되는 기간이 이게 좀 길다면서요, 이게? 길기도 하지만 일단 이산화탄소가 가져오는 성질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질이? 사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질소가 제일 많다고 그러고, 맞아요. 질소가 제일 많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산소, 산소, 그다음에 탄소, 그다음에 탄소긴 한데 예.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분포된 비율이 아르곤인가요? 아, 예. 예. 네, 수저대로 하면 질소가 그러긴 78%, 맞습니다. 산소 20.95, 네. 아르곤 0.93, 야, 이 이산화탄소가 0.03%입니다. 전문가의 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0.03입니다. 예. 0.03%밖에 안 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예. 온실효과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이러니하면서도 혹은 이 기후 위기를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원인이기도 한데, 근데 이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이게 자외선을 흡수하고 방출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이산화탄소가 이게 사실 산소보다는 무거워요. 무거운 원자라서 이게 산소보다는 내려가야 되는데 대류 현상 때문에 이게 돌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겁다 보니까 이게 성층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물론 올라가기도 합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이게 대류권에서 돌면서 이게 지구로 복사된 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얘가 잡아버립니다. 잡고 다시 또 지표면으로 반사시켜버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온실효과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렇죠. 이 0.03%밖에 안 되는 이산화탄소가 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걸 0.03%밖에 안 되는데. 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걸 줄여야 되는데, 예. 사실 이 지구가 약 지금부터 5,500만 년 전에도 지구 기온이 한 5, 6도가 확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5, 6도가 올라갔던 때가 대략 2만 년 동안 5, 6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도 오른데 한 약 4,000년이 걸린 거죠. 근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혁명 때가, 그렇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산업혁명 때 그때가 석탄을 많이 썼겠죠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 정도였었는데, 예. 그때 1750년대쯤 산업혁명 그때부터 이루어지면서 300년 만에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 ppm으로 올랐어요. 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4,000년 만에 1도 올랐던 것을 인간의 활동으로 300년 만에 1도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그 0.03%밖에 안 되는 그것이 이 지구를 이렇게 데워버리고 있다는 결론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기후는 온실효과에 의한 결과다라고 100%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하는 그렇죠. 거지만요. 예, 근데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됩니다. 인간의 활동이라는 게 뭐 물론 탄소를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이 다 탄소가 발생하게끔 지금 그렇죠. 되어 모든 있지 게 않습니까? 거의 사실 모든 안타깝게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뭔가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제주도가 맹그로브 숲 사업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네. 맹그로브. 예. 좀 뭔가 제주도 사투리 같기도 하고 뭔가 전문적인 용어 같기도 한데 이거 뭔 숲입니까? 맹그로브. 사실 2022년도에 예. 아까 탄소 중립 선도 도시 하기 전에 탄소 중립 그린 도시라고 한번 공모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조그마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봐라 해서 그때 당시에 발굴하다가 금능 쪽에 이제 했었는데, 그때 그쪽 바닷가 쪽에 가면 그 바닷가를 메워가지고 유지인데 바닷물이 왔다 갔다 통수됐던 데를 메워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뚫어가지고 요런 세미맹그로브, 일본에서 나온 논문이나 미국 요런 데서 계속 찾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갯대추나 황금 같은 게 이제 세미맹그로브라는 이제 명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안변 유실도 막고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떨어졌어요. 사실 떨어졌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산림녹지과도 있는데 그쪽 국에서 이제 뭔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흡수를 이산화탄소 아까 말씀하셨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찾다가 해안변도 보존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황금 같은 거 이제 갯대추가 제주도에 이제 연안에서 이제 염생 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발달되고 해서 그거를 조성하는 이제 준 맹그로브죠. 외국 같이 바닷물에 뿌리 내려서 하는 그런 실질적인 맹그로브라기보다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미 맹그로브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한 42만 한 3천
500평 정도 규모로 앞으로 계속 이제 조성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해안변에 있는 사고 유실이나 이런 것도 방지되고 이제 흡수원도 또 확대되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 흡수원 확대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해양 숲 조성 사업으로 잘피 시그레스 예, 예, 예. 이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같이들 해서. 주인님 이런 질문 아주 좋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사구를 좀 보호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식물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같이 이제 조성하면 낫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블루카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바닷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목장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해양부서에서 블루카본을 이제 이용한 흡수원을 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 그리고 시민들 무엇보다 기후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또 타이틀이 또 뜨거운 제주 기후 시민이 떴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기후 시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기후 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해를 하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 또는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시민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저희 여기에 있는 저 5명 모두 기후 시민의 앞장서는 기후 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나연님이 가장 그 선두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뭐 나름대로 소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기후 시민으로서 좀 어떤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 좀 그런 것들 좀 있을까요? 네, 근데 이미 다들 너무 잘 제가 뭐 소개해드릴 것도 없지만 일단 저도 텀블러 갖고 다니는 거는 뭔가 기후 시민이 아니더라도 이제 좀 다들 인식이 텀블러 한 바뀌셔서 5개 6개 있으면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갖고 다니는 게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또 기후 시민으로서의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기후 행동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들끼리 실천을 했을 때 뭔가 빨대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 빨대까지 같이 써보지 말아보자라고 해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시는 것처럼 장바구니도 장바구니 들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들고 네.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했던 실천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좋습니다. 네. 네. 대기행 같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헌옷 리사이클링 해보자라고 해서 안 쓰는 이제 안 입는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파우치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쓰고 있는 거를 제가 쓰고 있는 친구 걸 제가 빌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 만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겨울에는 핫팩을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헌옷으로 안에 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핫팩을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네,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사지 않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콜드플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밴드가 와가지고 공연을 했죠. 콜드플레이. 네, 콜드플레이. 네, 근데 이 콜드플레이도 최근에 이 기후 쪽에 굉장히 관심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2009년까지만 해도 막 공연하다가 지구가 위험하다라는 걸 인식을 느끼고 한동안 공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맞아요. 이거 콘서트가 원래 이게 굉장히 그 전력도 많이 쓰고 탄소가 그리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체감하고 최대한 이걸 줄이면서 콘서트를 열어보자라고 기획을 해가지고 보통 관객들이 한 수천 명, 수만 명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응원봉 막 흔들고 하는데 그 팔찌를 나눠줍니다. 근데 팔찌를 자기네가 직접 재생용으로 만든 걸로 나눠주고 그걸 다 강제로 회수하게 합니다. 콘서트 끝나면 다시 회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회수하냐면 그 입구 전광판이 크게 동그랗게 게시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자기네가 공연했던 나라에서 도시에서 회수율을 기록해서 공표를 합니다. 회수율을. 그래서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 그렇죠. 옆 나라에 질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원래 와가지고 공연했는데 회수율이 96%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홍콩은 97%, 도쿄에서도 97% 나온 거야. 야, 우리가 홍콩하고 도쿄 졌어. 그러니까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그 공연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시민들이 관객들이 다 오. 17반 모아가지고 결국 99%까지 찍었습니다. 99%까지. 그래서 네. 콜드플레이가 이걸 이렇게 수치를 자기 SNS에 게시해가지고 이걸 다 이것 봐라. 이거 홍보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게 기후 활동에 이렇게 보존 활동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는 그런 아니,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한 정말 이건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가 그러니까요. 더구나 이제 그 영향력이 큰 그런 콜드플레이 같은 인사들이 먼저 그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거에.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좀 저명하고 좀 유명하고 좀 대중으로부터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좀 이런 걸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분들로 하여금 유인책을 해서 마치 어느 삼다수가 광고 모델을 내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기후 위기 활동 펼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더 펼치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팀장님 지금 막 적고 계시면 예. 그럼 너무 우리 저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 홍보대사도 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그러면 우리 주회장님 요런 뭔가 탄소 중립을 위한 나름대로 이제 좀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얘기도 지금 해주셨고 나인님 같은 경우에 저렇게 이제 그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나 이제 그 평소에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요런 분야는 조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요런 조금만 바꾸면 탄소 중립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단체는 2020년부터 지금 계속 이제 재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까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이 재난 연구할 거는 없고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기후위기 교육도 하면서 작은 실천 운동으로 플로깅 행사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그 1단체 1호름 가꾸기 운동으로 저희 세미 오름을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격월제로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회원들 올 때 플로깅 축구에서 비닐 봉지, 코팅 장갑 이런 것들을 나눠 주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그 하나의 쓰레기가 또 발생된다 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나눠주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몸소 실천 그 쓰레기 주워서 이제 시청에서 우리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기후위기 작은 실천 운동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품을 줄 때 이제 쓰레기를 많이 주는 분들한테 상품을 줄 때 우리가 텀블러를 상품으로 해서 주고 있고 이렇게 하여간 해서 뭐 저희 활동을 지금 5년간 하고 있으면서 도의사 표창도 받고 시장님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꽤 좋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정적으로 집에서는 이제 탄소 포인트 마일리지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 많이 권유도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실천해서 상품권 주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사소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크지는 않지만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율만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게 참 굉장히 큰 효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주 우리 플로깅 할 때 제주 오름 한 번, 올레길 한 번, 그다음에 해안길을 이렇게 한 번 하는데 실제 진짜 해안길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해안 쪽에. 그래서 수거량이 거기서는 꽤 많이 나옵니다. 올레나 오름은 그래도 상당히 좀 이제는 도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개선돼가지고 쓰레기를 이제 가져가고 버리지 않는데 해안은 밀려온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등등의 이유로 하여간 해안 쪽에서 제일 수거량이 많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플로깅 캘린더가 지금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제주 좀 특별자치도 홈페이지요. 이제 한 6월 달쯤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제작되고 할 건데 그 캘린더 안에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어떤 단체가 어느 구간에서 플로깅을 하면서 이제 얼마만큼 수거를 하는지 그 달달 매일별로 이렇게 쭉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경합을 이렇게 살짝 붐업시켜 보려고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 이제 행사는 아니지만 건강도 챙기시고
그다음에 또 자그마한 이제 어떤 그 혜택이라면 이제 조금 뭐 설명을 드리면 공공시설 관람료나 뭐 주차비도 조금 이제 절감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마일리지까지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 내에서만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있으면 아마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아마 제주도가 이제 정부에서 처음으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깅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분들의 이제 어떤 그 위상이나 이제 자긍심도 좀 올려주고 그런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집에서 주말에는 관식이는 아니지만 학시는 안 되려고 냉장고 털이를 냉장고 털이는 관식이 같이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에너지 효율이나 그다음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말에는 냉장고 털이를 하자. 이것도 뭐 제가 하고 있는 실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 팀장님께서는 약간 확실히 직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생활에 좀 그런 게 묻어 있으시네요. 그러네요. 탄소 중립의 그런 자세가. 집사람한테는 그래도 욕 먹고 있습니다. 예. 분간 못하고 이제 한다고. 예. 아니 근데 보면은 나도 기후 시민이 되고 싶어. 기후 시민이 되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도대체 그러니까 기후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 해가지고 좀 참고하거나 좀 이렇게 보거나 좀 레퍼런스로 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대학생 기후행동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있다면서요? 네. 이거 가면 좀 있습니다. 뭔가 좀 참고할 만한 것들 많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 이제 학생들끼리 같이 했었던 기후 실천들도 다 만들어서 올라가져 있고 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담겨 있어서 네,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바라겠고요. 자, 어느덧 아까 팀장님 설명하면서 문득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우리 제주도민증 발급하지 않습니까? 예. 육지 사람들이나 뭐 유명한 분들. 이거 플로깅 캘린더 속에다가 이거 기후 시민증 발급. 그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기후 무슨 시민증. 따로 또 예. 증 만들지 말고 그냥 예. 인터넷. 우리 지금 주민등록증도 다 지금 이제 이거 휴대폰에다 담아지는 것처럼 기후 시민증 발급해주면 좋겠다. 기후 시민증. 기후 시민증 발급하고 거기에 또 이게 포인트를 첨가해서 그 포인트를 나중에 탐나는 전하고 연동해. 그렇죠.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달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저 팀장님 좀 다음 인사 때 좀 승진이 가능합니까? 좀 이게. 농담이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아까 저희가 녹화하기 전에 정말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 오늘 진짜 잘 들었습니다. 예. 진행을 잘 해주셨어요. 어느덧 또 이게 마무리를 또 해야 될 시간이라 가지고 곧 여름입니다 이제.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또 더울까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제가 이제 또 그 김명인 기자나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동료 기자분들을 생각할 땐 올여름 또 최고치 경신, 열대야 갱신 또 이런 기사를 또 얼마나 많이 써야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 분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진짜 우리 작은 실천들 모여가지고 뜨거워져가고 있는 지구지만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그걸 조금이라도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함께 참여를 하고 작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확인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물속 개구리가 끓는다고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개구리가 뛰쳐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후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 뜨거워지는 이 물을 낮추거나 아니면 뛰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네 분과 함께한 오늘 얘기 정말
인사이트풀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보면서 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자리와 위치에서 기후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 신문 뉴스 제주 그리고 제주팟닷컴이 공동 기획한 뜨거운 제주 기후 시민이 떴다, 이렇게 두 편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을 주제로 다시 한번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